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마지막 시간. 업무정지는 296페이지. 자, 업무정지도 거기 보통 한 문제가 출제가 되죠. 업무정지. 자, 업무정지는 그러면 업무정지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또 업무정지가 등록관청이 기업한테 하겠죠? 네, 마찬가지 이 업무정지도 자격정지처럼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재량이니까. 그래서 업무정지를 한번 적어볼게요. 업무정지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3개월의 업무정지가 있고요. 6개월의 업무정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개월이 있어요. 3월 다니고 2월 다니면 1개월이다 이 말이겠지. 암기법이 3월은 인장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설계를 하는 명부, 장부 같은 게 있는데 그 장부에 대해서 결정할 일이 있는데 서로 다르다 이 말이지. 상이하다 이 말이에요. 결정 상이해. 그래서 인장 전통 설계 명부가 3월이고 이 결정 상의회가 잘 안 외워집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잘 안 외워지지. 특히 안 외워진다 이 말이지. 결정 상의회 6개월이 잘 안 외워져요. 결정 상의회. 자, 그러면 인장이 어떻게 된 거예요? 등록을 안 한 것이죠. 그리고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것이다 이 말이지. 누가? 이때 누가? 기업이요, 기업이. 기업이니까 업무정지 3월이죠. 자, 이 전은 뭐예요? 이게 전속중개계약입니다. 이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전속개업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이 정하는 15소식 있죠. 이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해 가지고 계약 체결돼야 돼요. 근데 그거를 작성을 안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줄여가지고 작성을 안 했다. 그리고 계약서도 3년 동안 보존해야 되죠. 보존 안 한 것이에요. 정보망을 이용한 거래에서 거래가 완성이 되었을 때 거래 완성 사실을 지체 없이 거정사한테 통보해야 되는데 통보를 안 한 것이죠. 하면은 설명서죠. 확인 설명서. 확인 설명서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물론 확인 설명서도 작성을 해야 되죠. 근데 교부부터 나와 있어. 거래 당사자가 교부 안 했죠. 3년 동안 보존해야 되는데 보존 안 했죠.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 안 했죠. 서명 및 날인 안 했죠. 그래서 이것도 외울 때 앞에 확인 설명서에 대해서 교부 안 했다, 보존 안 했다,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해가지고 교보서 이렇게 교보서. 자, 이 전속중개계약도 여기 작성 안 했다, 보존 안 했다 작보로 외웁니다. 작보, 전속중개계약, 작보, 교보서, 그다음에 확인 설명서 교보서. 그다음에 이 걔는 계약서입니까? 거래계약서에서는 작성부터 나와 있어요. 작성을 안 했고. 거래 당사자 교부를 안 했고 5년 동안 보존 안 했고 서명 및 날인 안 했고. 그래서 이거를 작교보서라고 하죠. 작교보서. 작성 안 했다, 교부 안 했다, 보존 안 했다,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작교보서. 자, 그다음에 이 이게 뭐냐면 우리 첫 번째 시간 했던 거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 시간 했던 건가요? 이게 감독상의 명령 위반이네. 등록관청의 감독상의 명령 위반. 그러면 3월이고요. 이 부가 부칙이란 말이죠. 부칙이 뭘 위반한 것이에요? 업무 지역을 위반한 것이죠. 부칙의 업무 지역이 어디입니까? 사무소 관할 특광도예요. 사무소 관할 특광도. 이걸 위반한 것이지. 3월입니다. 6월입니다. 결은 결격 사유자입니까? 결격 사유자 고용이네. 결격 사유자를 고용하면 안 되죠? 근데 단서가 있습니다. 그 결격 사유가 발생을 한 날로부터 매달 2월 이내 해소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외. 단서가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하고 이 정이 뭐냐면 정보망을 이용한 거래할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된 정보를 공개한 것이에요. 정보망에다가. 그러면 6월입니다. 사기 뭐냐 하니까 최근 1년 이내에 상치에 해당하는 사유 1회 위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상치에 해당한다 그러면 재량이기 때문에 상치를 할 수도 있고
업무정지 유월을 할 수도 있단 말이지. 상시에 해당하는 경우는요. 자, 2회 요거는 마찬가지 최근 몇 년 이내에 1년 이내에 2회니까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받은 상태에서 마지막에 뭐가 나와야 돼요? 과태료만 나와줘야 돼요. 업무정지 유월을 하는 거니까 다시 업무정지가 나오면 안 되잖아. 자, 이런 거죠. 자, 업무정지 한번 받았죠. 과태료 한번 받았죠. 그럼 2번 이상 받은 상태죠. 이 상태에서 이제 과태료가 나와주면 누적이 돼가지고 업무정지 유월 되는 거예요. 자, 3월도 아니고 6월도 아니죠. 그러면 3월도 아니고 6월도 아니다. 그러면 그 밖에 명령 또는 처분 위반인데, 자, 그럼 대표적으로 뭐 1월짜리가 어떤 게 있습니까? 혹시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1월짜리. 고용인 신고. 야, 상당합니다. 고용인 신고. 고용인 신고를 안 했다 이 말이죠. 고용인 신고 안 했죠. 그러면 1월입니다. 그런 거. 그러면 3월도 아니고 6월도 아닌 거를 말해주세요. 못 말합니다. 외우지 마세요. 3월하고 6월만 외워보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1월이니까. 절치도 아니고 상치도 아니고 그럼 다 1월이니까. 되겠죠, 여기까지? 자, 보세요. 업무정지 296페이지에 등록관청이 개업에 대해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면 몇 월 범위?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할 수 있다. 재량이니까. 자, 이제 몇 월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제 동그라미 1번 박스 안에 하나, 둘, 세 번째 줄, 네, 결격 사유, 자, 고용이다 이 말이에요. 몇 월? 결이잖아. 2월이죠. 네,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 해소한 경우는 제외.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가 있고요. 자, 동그라미 2번. 전속중개 계약 체결 시 전속중개 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 체결했다. 이 말이 작성 안 했다 이 말이야. 보존 안 했다 이 말이죠. 작보 3월이죠. 자, 3번에 확인 설명서 교부 보전 서명 및 날 교부 보전 안 했다. 3월이죠. 오른쪽에 4번에 확인 설명서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3월이죠. 5번에 거래 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 안 했다. 자, 3월이죠. 그 밑에 거래 계약서 서명 및 날인 하지 않았다. 3월이죠. 7번에 2회 이상 업무능이 또는 과태료 받은 상태에서 다시 과태료 6월이죠. 그 다음에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8번에 첫 번째 줄에 보면은 거짓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것은 이것은 몇 월이야? 이건 6월이고요. 그 옆에 거래 완성 사실 통보 안 한 것은 이건 3월이에요. 9번에 붙이기 업무 지역을 위반했습니까? 이거 3월이에요. 10번에 인장 등록 안 하거나 등록하지 아니야 인장 사용 3월이죠. 11번에 상치에 해당한다 이거죠. 상치에 해당한다 이 말은 6월이에요. 그 다음에 12번에 감독사 명령 위반은 명 볼 때 명 3월이죠. 그 정도만 볼게요. 그 밖에 여기 13번에 그 밖에 명령 처분 위반 얘가 몇 월이야? 1월입니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얘도 독점규제법 관련해가지고 내용 있는데 그거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그거까지는. 자, 밑에 처분권자 대상자 다시 업무정지 처분권자는 등록관청, 대상자는 개업이다. 자, 업무정지 기준을 보세요. 뒤로 넘어가 보니까 자, 거기 일반 기준이라고 있죠.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가에 보시면은 자, 기간의 계산이라고 있어요. 기간의 계산은 무슨 말이냐면 저기에 결정 상의할 때 그 상에 나오는 최근 1년 이내 2회 나오는 최근 1년 이내 저 최근 1년 이내를 언제로 볼 거냐 이 말이지. 그 기간 계산이에요. 보세요. 기간의 계산은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과처분 처분받은 날이고요. 그 다음에 그 처분받은 날 이후, 처분 이후에 같은 위반 행위, 그러니까 업무정지 과태료를 해가지고 적발된 날 기준이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처분받은 날이고 두 번째는 적발된 날이야. 그 사이가 1년 이내냐 그 말이지. 맞습니까? 298페이지에 거기 일반 기준.
가죠. 두 번째 보시면은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이다 그런 거죠.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이면 가중처벌을 하겠다 이 말이야. 각 업무 정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중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가중하더라도 총 업무 정지 기간은 6개월 넘을 수 없다. 자, 다는 뭐냐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줄 수 있다 이 말이겠지. 그 사유가 보니까 첫 번째 사소한 부주의 오류 같은 거 과실이다. 두 번째가 위반 행위 시정하려고 해소하려고 노력했다. 세 번째가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 가지고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이겠지. 자, 라에 보시면요. 두 번째 줄에 2분의 1 범위에서 느릴 수 있다 이 말이죠. 가중이겠죠. 느리더라도 몇 월 넘을 수 없다? 6개월 넘을 수 없다. 내용 정도가 중대해서 피해가 크다라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가 동기 결과 이런 거 고려해 가지고 느릴 필요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돼. 자, 오른쪽에 이제 이 별표 이런 건 다 했죠. 넘어갔어. 자, 300페이지에 제일 밑에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양가로 5번. 업무정지 처분의 제한이라 해가지고 업무정지에만 이 제도가 있어요. 이게 시효 제도라고 하는 건데 업무정지 처분은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때에는 등록관청에서 할 수 없다. 시간이 지났다 이 말이 소멸시효입니다. 시효로서 소멸된 거죠. 이게 업무정지에만 있어요. 이 제도가. 다른 처분에는 이런 거 없어. 오래 지나도 다 처분합니다. 근데 업무정지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됐죠? 그럼 등록관청에서 처분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처분 못 한다 이 말이지. 업무정지 시효제도입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자, 넘어가서 행정제재 처분 효과에 쓴 게 있습니까? 네, 요거 3년 연속 나왔습니까? 맞네. 31, 32, 33. 3년 연속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그건 모릅니다. 그거는 몰라요. 3년 연속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올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얘는 거의 옛날부터 매년 나오는 게 아니었거든, 원래. 그죠? 근데 3년 연속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이건 대비를 해야 돼. 이거는 낮게 지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공인중개사 법령 일반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지문이. 자, 요거는, 자, 조금 어려운데, 그죠? 근데 개념을 딱 정확하게 잡고 있으면은 빨리 문제 풀 수 있어요. 근데 좀 잘 안 잡고 있으면 이렇게 시간 많이 끌면서 틀리고 막 그래요. 저게 최악이지. 그죠? 시간 끌고 맞추면 좀 다행인데 시간 다 끌고 막 틀리고. 그래서 개념을 좀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제목이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은 자유입니다. 근데 재등록의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재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재등록 개업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폐업을 하기 전에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가지고 있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라질 것 같으면 다 한 건 해먹고 폐업하지. 한 건 해먹고 폐업하고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폐업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행정처분에 대한 사유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대로 따라옵니다. 요거 첫 번째. 자, 두 번째가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을 하기 전에요. 첫 번째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거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두 번째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거는 처분을 받고 폐업한 거예요. 등록관청에 와가지고 처분 받고 폐업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6개월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해서 6개월 업무정지 그러니까 등록관청에 와가지고 업무정지를 했어. 처분했어. 그런 다음에 개업이 3개월 있다가 폐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 폐업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몇 개월 지나야 돼요. 3개월 지나야지 결격기간이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야 등록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다시 등록을 했어. 그러면 재등록이 됐잖아요. 그러면 업무정지는 끝났지만 업무정지 끝났지만 업무정지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있죠. 그 사실이 행정처분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처분 효과.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업무정지 받았다고 하는 사실, 과태료 받았다고 하는 사실, 그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가 되는데 언제까지 승계됩니까? 그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승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1년간 승계. 1년간 승계된다 이 말이지.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그러니까 1년 안에 또 업무정지나 과태료를 이렇게 또 사유가 생기잖아요. 그럼 누적이 되는 거예요. 누적이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효과가 승계되냐 안 되냐. 재등록기업한테 효과가 승계되냐 안 되냐. 이거는 뭘 따져야 돼요? 처분일을 따져야 돼요. 문제에 처분일이 나올 거 아니야. 업무정지 처분, 과태료 처분이 나올 거 아니에요. 처분일이 나오겠죠. 처분일로부터 1년이 됐냐 안 됐냐. 1년이 됐으면 1년이 넘어갔으면 승계 안 되고 1년이 안 됐으면 승계됩니다. 그래서 처분일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효과 승계는. 여기 두 번째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등록관청이 재등록기업한테 이 재등록기업이 폐업을 하기 전에 첫 번째가 등록 취소, 등록 취소 사유. 두 번째는 업무정지 사유. 폐업 전에 이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 이유는 폐업 전에 기업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니까. 사라진 게 아니니까. 요거는 뭐냐면 업무정지 사유, 그다음에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을 했어요. 발생했는데 등록관청이 처분을 내려지기 전에 이 기업이 지가 스스로 폐업한 거예요. 처분하기 전에 지가 스스로 폐업했다고요. 그럼 처분을 안 받고 폐업한 거잖아. 그래가지고 1년 놀고 2년 놀고 뭐 3년 놀다가 다시 등록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재등록 기업에 대해서 이 등록관청이 딱 보니까 니는 폐업 전에 뭐 이런 거 있었네 하면서 이 폐업 전의 사유로 인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승계되니까. 그런데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처분 X. 등록관청에서 처분할 수 없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기업 공인중개 재등록 기업 공인중개사가 폐업을 하고 다시 등록할 때까지의 그 기간 있죠. 그 기간을 네 글자로 뭐라 합니까? 폐업 기간이에요. 폐업을 하고 다시 등록할 때까지의 기간. 그 기간이 폐업 기간이죠. 쉽게 말하면 자기가 농기간이잖아요. 신기간이잖아요. 이 폐업 기간이 3년이 초과됐어요. 그러면 처분 안 합니다. 우리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 원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 몇 년 동안 결격사유? 3년이잖아요. 근데 쥐가 알아서 3년 동안 놀다 왔네. 어차피 등록관청에서 처분을 해도 3년 동안 일 못 하잖아. 근데 쥐가 알아서 놀다 왔으니까 그걸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지. 좋은 거지. 자, 두 번째, 이 폐업 전의 사유가 업무 정지라면요. 업무 정지라면 3년까지 갈 필요 없다. 업무 정지는 많이 받아봐도 6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폐업 기간이 1년만 초과되면 업무 정지 안 하겠다는 얘기지. 3년까지 갈 필요 없고 업무 정지였다면 1년만 초과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만 아시면 돼. 그러니까 폐업 전의 사유로 이 재등록 기업한테 행정처분 할 수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는 뭘 따져야 돼? 폐업 기간을 따져야 돼. 문제에서. 폐업일, 그다음에 재등록일. 폐업일, 다시 등록일. 그게 3년 됐냐, 3년 초과됐냐, 1년 초과됐냐. 그걸 따져야 돼. 여기 효과 승계는 행정처분, 업무정지 받았다, 과태료 받았다고 하는 이 효과가 승계되는 거는 뭘 따져요? 처분일을 따져야 돼요. 언제 처분했는지, 이거 언제 처분했는지. 되겠죠? 폐업일을 따지는 게 아니야. 이 폐업일이 들어가면 안 돼, 여기에. 되겠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남은 게 뭐냐면 여기에 재등록 기업에 대한 결격 기간이에요. 자, 우리 아까 기본적으로 기업은 등록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몇 년 동안 결격 기간입니까? 3년 동안 결격 기간 맞지요? 근데 재등록 기업 공인중개사는 재등록이 있으니까 재등록이니까는 하루라도 놀았습니까? 놀았잖아요. 재등록은 무조건 하루라도 놀았어요. 그러니까 재등록했지. 폐업하고 다시 등록했으니까 재등록이잖아요. 하루라도 놀았거든. 그러니까 재등록한 기업에 대한 결격 기간은 일단 재등록에 대해서 폐업 전의 사유로 등록 취소 처분했죠. 그러면 그 처분일이 있을 거 아니야. 처분일로부터 원래 기본 3년인데 여기다 뭘 빼줘?
농기간 빼준다니까 농기간 스스로 농기간 빼준다니까 요게 폐업 기간이잖아요. 폐업 기간을 2년 놀다가 왔네. 2년 놀다가 왔어. 2년 놀다가 왔다 그러면 3년에서 몇 년 빼? 2년을 빼면은 1년간만 결격 기간이 되는 거예요. 1년만 결격 기간이고 다시 이제 재등록이 된다 이 말이겠지. 자, 그래서 그 승계를 한번 보세요. 302페이지. 자, 개업공인중개사 지위승계라고 개업이 폐업 후, 그죠? 다시 등록했죠? 재등록. 그랬을 때 폐업 전에 개업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한다는 사실. 그 다음에 행정처분 승계라고 원칙을 보니까 이 재등록 개업에 대해서 폐업 전에 등록 취소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죠? 이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거지. 폐업 전에 이른 사유로, 폐업 전에 등록 취소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등록 기업한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지워 승계되니까 그때 폐업 기간하고 밑에 폐업의 사유를 고려해야 된다고 돼 있고요. 예외적으로 처분할 수 없는 경우가 두 가지 있죠. 기억, 폐업 기간이 3년 초가 됐다 그러면 어떠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폐업 기간이 1년 초가 되면 업무 정지할 수 없다. 누적 적용 보세요. 폐업 신고 전에, 폐업 전에 개업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했고 과태료 처분했지요. 그 처분의 효과가 언제서부터?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 기업한테 승계된다는 사실. 처분일 따져야 돼. 폐업일이 나오면 틀린 거예요,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3절. 자, 여기서부터가 뭐냐면 벌칙이에요. 벌칙. 4가지만 하면 돼, 이제. 4가지. 벌칙입니다. 자, 벌칙이 지금까지 행정처분이에요. 행정처분. 5가지 이제, 그러니까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지정취소. 이 5가지가 행정처분이고. 그 다음 벌칙이잖아요. 벌칙은 행정, 형벌 있고, 행정, 질서벌이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 형벌은 다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이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 두 가지 있죠. 질서벌은 이게 다르면 질서벌은 뭐예요? 질서벌은 과태료잖아. 과태료는 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 이하 과태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렇게 구분합니다. 4가지만 하면 돼요. 자, 첫 번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요거 암기법 제일 간단하죠. 어떻게 암기합니까? 무부금 이렇게 암기해요. 무부금. 무부금. 이 무부금 자체는 무슨 뜻이에요? 아니, 무부금이 무슨 뜻이야? 무부금이. 무부금이 무슨 뜻이냐? 무부금은 아무 뜻이 없어요. 무부금은 뜻을 찾을 수가 없고 앞으로도 못 찾을 거예요. 무부금. 처음부터 찾을 수가 없었어요. 무부금. 자, 무가 뭡니까? 그럼 무가. 무등록, 아까 무등록 5명 다 했지요? 무등록 중개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부는 부정 등록입니까? 네, 거짓 등록, 부정 등록이죠. 이 금은 금지 행위입니까? 자, 금지 행위 구체적으로 뭐예요? 금지 행위. 관련 있는 증서,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 시세부당, 중개제한. 자, 한 개 뭐? 개업 등의 업무 방해. 방해가 들어가야 돼, 방해. 개업 등의 업무 방해가 들어가야 돼. 3.3조 제2항. 일반인한테 적용되는 금지행위. 일반인들 요거 다 3대 3이에요. 5가지. 시세에 영향을 주는 거 하고 왕따 시키는 게 있잖아. 5가지 보고. 그래서 3대 3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금지행위로서는 이렇게 해야 돼. 관직상, 투시중, 방까지 들어가야 돼요. 되겠지,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가 1대1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3대3 아니면 다 1대1 아이가? 이렇게 헐라에 공부하면 안 돼. 아시겠죠? 3대3, 1대1 따로따로 외우셔야 돼. 자, 어떻게 외웁니까? 암기법이 이제 이사가 나왔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이사는 뭐라고? 이사를 갑니다. 이게 아니고 이사님. 직책. 남자 중개 보조원 이사님. 누굽니까? 임종유 했잖아요.
몇 등 했어? 2등 했네. 그럼 1등 누가 했냐? 1등은 사부님이 했겠지 뭐. 아이? 이제 됩니까 좀 이제? 이소 2등 하니까 뭘 안 줘? 소 2마리 안 줘. 기본적으로 소 2마리가 들어가요. 소 2마리 안 주는데 갑자기 양이 늘었어요. 아까는 이소양밖에 없었잖아. 양이 한 마리 했는데 양이 2마리로 늘었다. 최고의 양이 자양. 최고의 양이 자양. 그다음에 등양이라고. 자양 등양이라고. 아까는 양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사부결 2등 이소양밖에 없었잖아. 근데 여기는 2등 이소 자양 등양. 양이 늘었다고요. 안 주겠다는 얘기지. 금지하겠다. 금지하겠다는 표시를 비밀로 해달라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금지하겠다, 안 주겠다, 금지하겠다는 표시를 비밀로 해달라. 아시겠죠? 자, 이사는 뭐 이사? 이사는 뭐야 이제? 이중사무소죠. 임시중개시설물. 짝지입니까? 짝지죠. 이 정이 뭡니까? 정. 거정사의 정보 공개 위반이에요. 거정사가 받는 유일한 1대1이야. 거정사는 이거밖에 없어요. 자, 거정사가 정보 공개할 때 3가지 의무. 첫 번째, 반드시 누구로부터?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으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정보가 아니다 이 말이지. 개업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가 아니라고. 위반한 거잖아. 두 번째는 의뢰받은 내용과 다른 정보를 공개한 것이다. 세 번째는 개업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공개한 것이다. 부은 정인세 할 때 그 정의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 취소 사유이면서 1대1이 되는 거지. 이렇게 병과가 돼요, 병과가. 병과되는 걸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야. 병과되는 거는 나중에 이걸 다 외우면 자동적으로 해결이 돼요. 병과는 생각난다니까. 자, 사칭이에요. 유사 명칭이잖아요. 유사 명칭은 2가지가 있네. 첫 번째, 공인중개사가 아닌데 뭐라고 했어요? 공인중개사라고 했지 뭐. 공인중개사 이와 유사한 명칭. 그다음 두 번째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데 뭐라고 했어요? 문자를 쓴 거야. 사무소 간판에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고. 문자 사용이라고요. 개업이 아닌 자는 이런 거 쓰면 안 되잖아. 그죠? 자, 그다음에 2등은 이중 등록이죠. 이소는 이중 소속이에요. 누가 해도 다 1대1이에요. 이중 소속은 행정 형벌로서. 개업이 해도 1대1, 소속이 해도 1대1, 보조원이 해도 1대1. 자격 나왔다. 자, 자격증이죠. 자격증, 여기 성명을 사용해가지고 중개 업무를 하게, 그 다음에 양도, 대여. 여기는 양수받은 사람 있죠. 대여받은 사람 있죠. 총 5명입니까? 5명이잖아. 하게 한 사람, 양도한 사람, 대여한 사람, 양수받은 사람, 대여받은 사람. 5명 다 1대1이에요, 일단. 행정형벌로서. 그 다음에 이제 등량입니까? 등록증이잖아요. 등록증은 성명도 있고 또 뭐도 있어? 상호가 들어간다 했잖아요, 등록증이.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여기 양도 있고 대여 있잖아요. 여기는 성명 상호상에서 중개 업무를 한 사람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양수받은 사람, 대여받은 사람. 총 몇 명? 6명이잖아. 하게 한 사람, 양도대여, 한 사람, 양수대여. 6명이에요. 자, 이 금지행위 몇 가지? 4가지죠, 그죠? 뭐, 매매업, 무등록과의 협력, 초과수수, 거짓된 은행, 매무수거. 표시 광고를 누가 했습니까? 표시 광고 누가 했어요? 기업이 아닌 사람이 했잖아요.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 요 아닌 자 이거 요 사람 보상금의 신고 대상자. 맞죠? 비밀을 누설했다고요. 1대1. 되겠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요, 주체에 따라서 구분하셔야 돼요. 주체에 따라서. 자,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이렇게 500만 원짜리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개업하고 소속 대상으로, 그 다음에 거래정보 사업자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다시 최근에 들어갔습니다. 개업. 그 다음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자, 대표적으로 이제 네이버 같은 곳이다. 마지막에 협회. 자, 암기법이 이렇게 되죠. 성수라는 이제 사람이 있죠. 성수가 이제 옛날에는 잘 나갔지. 근데 지금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뭐가 됐어? 영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힘들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이제 적선을 해 갑니다. 적선에 가는 돈이 이제 500만 원이었다 이 말이지. 그런데 너무 잘 되니까 누굴 데려왔냐? 부모님까지 같이 합세해가지고 막 한 달에 1,500만 원씩. 두당 500만 원. 에이? 두당 500만 원. 1,500. 되겠죠? 자, 성이 뭐예요? 성실 정확하게잖아. 성은 성실밖에 없어요. 성실.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안 했잖아요. 그 다음에 설명의 근거자료 제시해야 되는데 제시 안 했지. 오케이. 수. 네,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운영 규정이잖아요.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 규정에 정해가지고 국장 승인 받아야 되는데 승인 안 받았고, 변경하고자 하는 게 변경 승인 받아야 되는데 변경 승인 안 받았고, 위반해서 운영한 거야. 운영 규정을. 세 개 중에 한 가지만 해도 500만 원이 같으려고 이 국장의 감독상의 명령 위반. 자, 이제 최근에 들어간 개업인데 이 부는 뭐냐면 부당한 표시 광고예요. 표시 광고를 개업이 하긴 했는데 부당하게 했다 이 말이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려고.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중개상물 자체가 없어요. 없으면 거래할 수 없죠? 근데 광고한 거야. 영향을 주려고 시세에 부당한 영향. 그 다음에 거짓된 광고, 과장된 광고. 거짓 또는 과장이죠. 세 번째가 거래질서 해치거나 의뢰인에게 피해줄 우려 있는 광고. 그죠? 이게 뭐야? 뭐는 모니터링입니까? 모니터링 누가 실시합니까? 모니터링 원래 국장이죠. 국장이 이제 모니터링 관련해가지고 이 네이버한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한테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해라. 자료 제출을 했는데 자료 제출 안 한 거예요. 요거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자료 제출 안 했다. 그리고 위반 의심이 되는 내용 하기 추가 정보 게재 같은 필요한 조치를 요구했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두 가지잖아요. 자료 제출 안 했다. 필요한 조치 하지 않았다. 누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500만 원이에요. 자, 요거 다 했죠. 이거 운용 실적입니까? 운용 실적 공시하지 않았네. 개선 명령. 5가지 명령이 있죠. 요거 이행하지 않았잖아. 징계, 해임, 그 다음에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았죠. 감독상의 명령, 감독상 명령 위반. 누구 감독? 두 사람이잖아요. 금강원장이랑 국장이랑. 맞죠? 네. 자, 마지막이네. 나 100만 원이야. 자, 100만 원의 과태료는 자, 50만 원짜리 4가지가 있고요. 30만 원짜리 4가지가 있고 나머지 이제 하나 20만 원. 자, 부칙이 뭘 했어? 부칙이 산을 잘 탑니까? 부칙이 산을 잘 탄다고 해가지고 명등반이라 그래요. 부칙이 산을 잘 탄다. 명등반. 이 사람이 부칙이면서 뭘 같이 운영을 해요? 자반집을 운영한다고. 이 반찬, 자반, 콩자반, 김자반, 자반, 고등어 이런 거. 자반집을 운영하는데 이 반찬 누가 만들었는데? 부칙이 만들었죠. 그래서 부칙 명등반 표 지가 만들었다고 해요. 표. 지 거라고.
자, 그 자반집의 간판 이름 뭐예요? 이게 손으로 만든 자반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손자반. 너무 맛있다 그래가지고 마시는 거예요. 휴. 자, 부칙. 이 부칙이 뭘 위반한 것이에요? 간판에다가 뭘 쓴 거지? 그렇죠.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썼네. 이거 쓰면 안 되잖아. 그렇죠? 공인중개사 사무소 요거를 표기한 것이에요. 여기 사무소 명칭이잖아. 명칭 관련 다 50만 원이잖아. 이 명. 사무소 명칭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문자 두 개 중에 하나 쓰려고 했잖아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분산중개. 그걸 안 쓴 거야. 그게 문자 위반이라고. 문자 위반. 문자를 안 썼죠. 그다음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5개 광고물을 설치했다면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의 성명 표기하랬잖아요. 성명 표기하랬잖아요. 성명 표기 소장 김말려라고. 표기 안 했잖아. 하긴 했는데 어떤 표기? 거짓 표기. 그러니까 거짓 표기만 해도 50만 원이에요. 표기 안 해도 50만 원이에요. 문자 위반해도 50만 원이에요. 등반 나왔네. 7반납 안 했지요? 등록증 반납 안 했잖아. 7반납 안 했지. 표. 자, 우리 표시 광고할 때 명시해야 될 사항이 있잖아. 표시 광고할 때 뭐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개업의 성명 명시해야 되죠. 중개 보존에 관한 사항 명시하면 안 되는데 그거 명시하면 위반한 거예요. 인터넷 광고할 때도 오프라인 광고 명시 사항에다가 중개 상물에 따른 소재지, 면적, 가격, 거래 형태, 뭐 종류 이런 거 다 명시해야 되잖아. 그 명시 안 했지. 그러니까 표시 광고할 때 명시해야 될 사항, 명시 의무를 위반하면 이게 전부 얼마라고? 50만 원이에요. 자, 이전 신고 안 했잖아. 사무소 이전 신고 10일 이내에. 걔는 등록증 같은 거 보기 쉬운 곳에 게시 안 했네. 게시. 손. 또 그럴 줄 알았다. 손해배상 책임을. 손만 나오면 손해배상 책임을.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중개가 완성이 되면 거래 당사자한테 설명하랬잖아요. 안 한 것이에요. 그리고 증서 4번 줘야 되잖아. 증서 4번 교부해야 되는데 교부 안 했지. 4번 교부 안 하려고 하면 전자문서 줘야 되잖아. 전자문서 형태로 전자문서 제공 안 했잖아요. 자반 아까 했잖아. 자격증 7반납 해야 되죠. 자격증 반납을 안 한 것이다. 반납할 수 없다. 찢었거든. 그래가지고 반납할 수 없는 이유 미반납 사유서 제출해야 되는데 미반납 사유서 제출을 안 한 것이다. 하긴 했는데 어떤 사유서? 거짓 사유서 분실해서 이거 적었잖아요. 거짓 사유서 제출했죠. 이거 30만 원이에요. 휴업 신고 안 했죠. 폐업 신고 안 했죠. 재개 신고 안 했지. 기간 변경 신고 안 했어요. 휴폐 재개 신고 안 했다고. 20만 원이에요. 그래서 구분해서 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벌칙 네 가지 다 봤어. 다시 한번 더 체크해 볼게요. 거기. 자, 가태료의 사유부터 먼저 나왔네. 그죠?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자, 체크하면서 다시 외웁니다. 자, 거정사에 대해서는요. 거정사에 대해서는 영감이죠. 안기법이. 1번 보세요. 1번. 운영 규정에 대해서 승인 안 받았죠? 변경 승인 안 받았지? 위반 운영. 되겠죠? 야, 2번은 감독상 명령 위반이잖아. 감독상 명령이라고 하면 보고 안 했다, 뭐 자료 제출 안 했다, 거부 방해 기피했다, 거짓 보고했다, 거짓 자료 제출했다 이 말이잖아. 그게 감독상 명령 위반이잖아요. 국장의 영감. 자, 그다음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모니터링입니까? 모니터링 해가지고 그 1번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관련 자료 제출 안 했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는 필요한 조치 하지 않았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예. 그다음에 그다음 협회에 대해서는 적선 해감이잖아요. 운영 실적 미공시. 맞죠? 개선 명령 미이행. 오른쪽에 뭐예요, 이거?
금강원장하고 국장하고 마찬가지 감독사 명령 위반. 4번에 징계 해임 요구 시정명령 미행 적선 해감. 자, 시도지사가 연수교육 대상자 개업하고 소속이겠죠.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았다. 5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기업 공인중개사한테 이제 1번에 보시면은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죠. 근거자료 제시 안 했죠. 500만 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부당한 표시 광고했죠. 세 가지 나와 있죠. 기업 중개상물이 없는데 광고했다. 니은 거짓 또는 과장된 광고, 거짓 광고, 과장 광고. 디귿 거래질서 해치거나 의뢰인이 피해질 우려 있는 광고. 부당한 표시 광고. 되겠지까지?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얼마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얼마인지. 자, 개업에 대해서는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휴업, 폐업, 재개, 기관명예 신고 안 한 건. 20이잖아요. 20이죠. 20이죠. 자, 2번에 보시면 개시 안 한 건요. 세 번째 줄에. 개시 안 한 건 30이죠. 자, 뒤에는 뭐 3번에 이전 신고 안 한 건요. 30이죠. 자, 4번에 문자 사용하지 않았다. 이게 문자 위반이네. 이게 사무소 명칭 관련해 가지고 문자 위반했죠. 50이에요. 5개 광고물 성명 표기 안 했죠. 50. 거짓 표기했죠. 다 50. 5번에 보세요. 붙이기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 사용한 것도 50.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6번입니까? 6번에 뭐야 이거? 명시 의무 위반이네. 표시 광고할 때 명시 의무 위반해가지고 표시 광고했다 그 말이잖아. 50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2번이 아니고 7번. 등록증 반납 안 했네. 7번 등반이죠. 등반이면 50이에요. 8번은요.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대해서 설명 안 했지. 증여사본 교부 안 하거나 저자부 제공 안 했죠. 이게 손자반할 때 손 30만 원이죠. 그 다음에 자격증이죠. 자격증 반납 안 했다. 미반납서 제출 안 했다. 거짓 사유서 제출했다. 전부 얼마? 30이에요. 자, 과태료의 부과 징수 이것도 잘 물어보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과태료를 누구한테 부과하는가 이 말이야. 거리정보 사업자하고요, 협회하고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한테는 딱 한 사람이 부과해요. 누구? 국장입니다. 그 다음에 자격 취소가 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과태료는 누가 부과하는가? 그러니까 자격증 반납 있죠, 이거. 자격증 반납을 안 했잖아. 그러면 이건 누가 부과해요? 시도지사가 부과합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은 기업한테는 과태료를 누가 부과해요? 과태료를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은 기업 이래 나왔어. 그럼 과태료 누가 부과해? 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기업이 갑자기 나오니까 또 막 등록관청 그러면 기업이면 등록관청이지 그러면서 막 또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돼. 자격증 반납은 무조건 시도사한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이라도 시도사가 과태료 부과하는 거야. 아시겠죠? 요게 시험장 가면 잘 안 보여. 이게 잘 안 보여. 생각 안 나요. 잘 안 납니다. 그래 조심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자한테는 누가 부과해요? 시도지사가 부과하죠. 근데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기업 이렇게 나오면 누가 부과해요? 시도지사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등록관청이라 한다 또. 그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돼. 자격증 반납이랑 연수교육이랑 기업에 대해서 전부 시도지사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휴업이다 이런 거 전부 다 이전 신고다 이런 건 전부 다 등록관청이 부과하겠지 뭐. 자, 오른쪽에 요거는 넘어갈게요. 과태료 부과 기준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세부 별표 넘어가고 행정 형벌로 가보세요. 311페이지. 3대 3이면 나옵니까? 자, 3대 3은 어떻게 암기하죠? 무부금. 일단 무부금을 기억하세요. 무는 뭐야?
거기 동그라미 1번부터 보세요. 부정 등록부터 먼저 나왔네. 부부터 먼저 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맞죠? 2번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역. 무등록이죠? 그 다음에 금이잖아요. 자, 이때 금은 관직상 투시중 방입니까? 보세요. 기역에 이게 관련 있는 증서예요. 그 첫 번째 줄 끝에 보면은 관련 있는 증서라고 있죠, 그거. 그 다음에 니은이 뭐야 하면 직접 거래잖아요. 옆에 쌍방 대리라고 있죠. 디귿에 보세요. 세 번째 줄에 투기장 있죠. 리을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시세부당 있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미음의 중개제한 있죠. 첫 번째 줄에. 관직상 투시 중,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 보니까 4번에 이게 3.3조 제2항에 있는 개업 등의 업무 방해하는 거잖아요. 5가지. 이래 되는 거예요. 무부금, 금, 관직상 투시 중 방. 되겠죠? 자, 양가로 2번 1대1입니다. 2사 임정유 2등 자양 등량 금표비잖아요. 1번 이중 등록 2등 맞죠? 네. 그 옆에 이중 소속 같이 나왔죠? 그 다음에 2번은요. 이게 뭡니까 이게? 성명을 사용해서 업무를 하게 한 거는 이건 자양이네. 자양이잖아. 하게 했죠. 자격증 양도했죠. 대여했죠. 양수받았죠. 대여받았죠. 5명이죠. 3번은 뭐야? 등량인에 성명 상호 들어갔으니까 상호 들어갔죠. 업무를 하게 했죠. 양도 대여했죠. 그 밑에 성명 상호 사용해서 업무했죠. 업무하거나 했죠. 양수받았다. 대여받았다. 6명이잖아. 4번 보세요. 이중 사무소입니까? 2사. 5번은요. 임시중개 시설물이죠. 6번은요. 비밀 누설이네. B. 7번은요. 정보공개 위반이나 거정사의 정보공개 위반이에요. 원래 3가지를 구분해서 적어야 되는데 2가지 같이 묶어놔서 지금 개업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아니다 해야 돼요. 개업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가 아니다. 그리고 다른 정보를 공개했다. 그리고 차별적으로 공개했다. 그렇게 나와야 돼. 그 다음에 8번입니까? 이게 개업이 아닌데 이런 문자를 쓴 겁니까? 이거 사칭이에요. 유사명칭이에요. 개업이 아닌데 이런 문자, 이어 유사명칭. 자, 9번도 보세요. 공인중개사 아닌데, 여기 결국 공인중개사를 하면 안 되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데 표시광고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개업이 아닌데 표시광고. 맞죠? 오른쪽에 이거 공인중개사가 아닌데 공인중개사, 이와 유사명칭, 사칭이잖아. 11번은 금지행위잖아요. 4가지. 기억해 보면은 거짓된 언행이 먼저 나왔네. 거짓된 언행, 니은의 초과수수, 디귿은 매매업, 리을은 누누과의 협력이잖아요. 금지행위, 매모수거. 자, 양벌규정 이거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거 어디서 봤습니까? 양벌규정 뭐 할 때 한번 나오던가요? 그거 할 때 나왔죠. 고용인 신고할 때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업의 책임 중에서 형사 책임할 때 나왔어요. 형사 책임할 때 그 양벌규정. 그죠? 자, 소속 고조원, 법인의 임원사원이 중개업무 하는 과정에서 행정형벌에 관한 위반행위. 자, 행정형벌이 방금 했잖아. 48조 3대3, 49조 1대1. 이 행정형벌에 관한 위반행위 했을 때 그 행위자는 벌합니다. 행위자를 벌합니다. 해당 형벌 받겠지. 그러니까 그 행위자는 징역 또는 벌금 받아요. 교도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업공인중개사는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징역은 안 받습니다. 면책 규정이 있어요. 동그라미 니은 다만 두 번째 줄.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 받는다 이 말이 벌금을. 면책 규정. 이게 양벌 규정이에요. 그래가지고 법령이 끝났네. 여기에서 몇 문제 대충 몇 문제 나온다고 여기까지 몇 문제 나온다고요? 28문제 나와요. 여기까지 최근 반이잖아요. 반인데 한 70% 차지해요. 지금까지 28문제 나왔다. 몇 문제 맞춰야 돼? 다 맞춰야 돼요. 28문제 다 맞춰야 되고 한 실수로 한두 개 틀려야 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다 맞춘다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여기서 만약에 대여섯 개 틀렸다.
여기에서 대여섯 개 틀렸고, 그 다음에 이 뒷부분 있죠? 뒷부분에서 12문제 나오는데 대여섯 개 틀렸다. 그럼 합치면은 10개, 12개 틀린 거예요. 그럼 8점 안 나오잖아. 75점, 70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는요, 이 뒷부분은요, 좀 많이 틀릴 수 있어요. 한 반 정도 틀릴 수 있어. 좀 어렵게 나오면요. 이 앞에는 무조건 거의 다 맞춰야 돼요. 앞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격의 취소에 관한 내용인데 틀린 것은 1번에 자격 취소 처분은 누가 한다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잖아요. 사무소 관할이 적어놨네. 틀렸네? 1번입니까 답이? 2번 시도지사는 자격증 대여를 이유로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 실시해야 됩니다. 3번에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 5일 이내에 국장한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 통보. 보통 자격 취소 맞잖아. 4번에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아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한다. 처분받은 날로부터 며칠? 7일 이내에 반납, 7반납. 5번 자격 취소된 자는 자격증 교부 시도사한테 자격증 반납해야 되겠죠? 받은 사람한테 갖다 줘야 돼요. 자, 2번을 보세요. 자격정지 기준으로 옳은 것은 몇 개? 옳은 것은 몇 개 골라래요. 첫 번째, 소속이 다른 기업인 법인의 임원이 됐다고? 그럼 소속이 이중 소속을 했네. 몇 월? 6월이잖아요. 이소. 맞죠? 이번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요? 이거는 성이잖아. 성. 인성. 3월이잖아요. 틀렸죠? 자, 세 번째.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초과해가지고 금품받았네. 초과수수 이거 뭐 한 거예요? 금지행위 한 거예요. 이소 이게 금. 6월이잖아. 맞네.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거짓기재? 짝지가 뭐라고? 짝지가 뭐라고? 짝지가 이중계약서예요. 그러니까 이게니까 6월이잖아요.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쌍방대리 이게 뭐예요? 금지행위잖아. 금지행위했으면 6월. 그럼 옳은 것은 2개예요. 이거 몇 개 이게 이 문제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지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르게 맞출 수도 있다. 어떻게? 다른 거 선택해가지고 뭐 개수만 맞춰. 개수만. 다른 걸 선택했는데 개수만 맞는 거야. 2개. 제일 기분 좋겠지. 자, 3번.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절치가 아닌 것은? 하고 물어본 거야. 되겠습니까? 1번 해산. 해산은 절치입니까? 절치죠. 2번 거짓 등록은요? 거짓 등록 절치입니까? 거짓 몰라요? 거짓 몰라? 거짓 부정이에요. 부정 거짓 같은 말이잖아. 절치죠. 3번 이중 등록은? 2등 절치입니까? 절치죠. 4번 기업이 다른 기업의 보조원이 됐다? 절치입니까? 기업이 보조원이 될 수 있나? 이렇게 하면 안 돼. 기업이 차익증이 있는데 보조원이 될 수 있나? 그러면 안 돼. 아시겠죠? 기업이 보조원이 됐단 말은 기업이 이중 소속을 했다. 다른 데 가서 일했잖아요. 다른 데 가서. 그럼 취소. 자기 사무소를 놔두고 왜 다른 데서 일 안 하고. 이소. 5번은 임시중개 시설물. 임겸육, 상치잖아요. 나옵니다. 절치 상치 중에 반드시 나온다니까. 자, 4번에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하고 물어서 1번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 사용 몇 월? 등록 아니한 인장 사용했다고 몇 월? 3월. 2번
1회 과태료 받고 다시 과태료. 우리가 업무정지 6월이 되려면요.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받고 다시 과태료. 그럼 결과적으로 3번이 나와야 돼. 뭔가가 3번 나와야 돼, 일단은. 근데 얘는 몇 번 나왔는데 지금? 2번밖에 안 나왔잖아요. 이건 업무정지 할 수 없어. 모질해요, 뭐가 모질해. 하나 더 받아야 돼. 과태료 더 받아야 돼. 답은 2번이네. 업무정지를 할 수 없는 거지. 3번. 정보망에다가 거짓된 정보를 공개했다고요? 몇 월? 6월이에요. 6월. 오늘 바로 당장 신청하세요. 가서. 이 상태로는 안 된다. 6월에 6월. 결정상의의 결정상의. 이게 생각 안 나니까 그래. 결정상의가 생각나야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이게 뭐야? 최근 1년 이내에 겸업이에요. 겸업 금지 규정을 1회 위반? 상치에 해당하는 사유를 1회 위반 이 말이잖아. 그럼 결정 상의할 때 그 상의거든. 그러면 6월이잖아. 아닙니까? 6월이죠. 업무정지 6월 맞죠? 자, 5번에 보존기간 동안 보존 안 했다. 보존기간 동안 보존 안 했다. 3월이죠.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원본 4번 또는 전자문서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4번보다는. 자, 5번에요. 협회에 관한 내용인데 틀린 것은 1번 협회는 300명 이상 발기인이 되어 정관 작성하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국장 인가를 받아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정확하네. 설립 절차. 자, 2번 서울에서 몇 명? 100명 이상. 나머지 광도 특도에서는 각각 20명 이상. 3번 시도 지부를 둘 의무를 부담한다. 둘 수 있다. 의무 아니고 둘 수 있다고요. 의무 아니죠? 다 틀렸네. 자, 4번 협회는 정보 제공, 부동산 정보 제공 이거 할 수 있죠? 고유 업무에 들어가 있어요. 5번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어떻게? 지체 없이 국장 보고. 이게 나오는 지문이에요. 자, 6번입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틀린 것은 1번. 등록관청은 거짓으로 등록을 한 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할 수 있다. 거짓 등록자도 신고 대상자에 들어갑니까? 거짓 등록자도 신고 대상자에 들어가냐고? 들어가지. 거짓 등록이 부정 등록이라니까. 2번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그 전부 또는 일부. 전부 때문에 틀렸네. 전부는 국가보조 안 해줍니다. 일부에 대해서 국가보조할 수 있다. 100분의 50이네. 3번 포상금은 한 건당 얼마라고? 딱 50만 원입니다. 자, 4번에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이 지급 결정을 했죠. 결정일로부터 몇 월? 1월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절차. 5번 이거 무슨 신고예요? 이거 무슨 신고라고? 두 건이 신고가 됐으니까 무슨 신고야? 복수 신고예요. 복수 신고면 누가 받아? 최초 신고자가 받잖아요. 맞죠? 자, 7번입니다. 법적용이 같은 것끼리 모두 묶은 것은 기억 이중 등록 2등이죠. 2등. 몇 대 몇? 2등. 1대1이잖아요. 2등. 자, 니은의 직접거래. 직접거래. 3대3. 따라하지 말고. 따라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꼭 내가 말하고 난 다음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도 있어요. 다. 어디 가나 봐. 사람 다 똑같다. 디귿 임신기 시설물. 1대1. 네, 1대1. 자, 리을 이중 소속? 이소. 1대1이죠. 미음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 무등록이네. 3대3. 맞죠? 같은 거는? 같은 것끼리. 2번입니까? 자, 8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아닌 거 해당하지 않는 자. 1번 이전 신고 안 했다. 이거 얼마? 100만 원 이하 중에서 얼마? 30이잖아요. 이게 손자반 할 때 2. 2번 개시 안 했다. 얼마? 개 30.
3번 연수교육 받지 않았다. 500. 이거는 100만 원 이하가 아니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잖아요. 이게 답이죠. 4번이 뭐야 이게? 문자 사용 안 했네. 이 문자 사무소 간판에 명칭에다가 이거 50이잖아요. 명칭하려면 50만 원, 100만 원 이하 중에서. 자, 5번 더. 5개 가공을 성형 거짓 표기했네. 거짓 표기하면 50만 원.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행정처분하고 벌칙을 여러분들이 내일쯤에 다시 이 부분만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행정처분하고 벌칙만 그 사유들만 한번 다시 체크해 보세요. 그렇게 해야지 더 효과적이라니까. 이거 시간이 지나버리면요 또 원래 상태로 돌아와요. 원래 그대로. 그러니까 사라지기 전에 조금 기억이 있을 때 그때 한번 더 봐줘야 돼. 그게 공부에 그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보고 다음 주에는 또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부동산 거래 신고 파트 양도 좀 있고 그렇죠? 예, 이 부분을 공부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 다음 주에 그러면 또 건강한 모습을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